컬리지에서 배우는 우드워킹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코네스터가 컬리지에서 이제 학기별로 어떤 과목을 배우고 또 그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질문들하고 엮어서 좀 찬찬하게 한번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교육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 캐나다 컬리지에서 이제 우드워킹을 배우실 그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봐두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저처럼 그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맨땅에 그 헤딩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정도는 그 알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유리할 테니까요. 자, 그럼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개강일은 9월 첫째 주 화요일입니다. 캐나다 모든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똑같아요. 왜 하필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냐고요?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캐나다의 노동절이기 때문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개강일 며칠 전에 열립니다. 올해는 아마 9월 1일이나 2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리엔테이션이 그렇듯이 이때 체육관에 모여서 총장 말씀도 듣고 이것저것 안내를 받은 다음에 각 학과별로, 전공 학과별로 이동해서 학과 소개를 받는데 이때 교수들과도 인사하고 건물과 뭐 시설 같은 것도 안내받고 뭐 대충 어떤 놈들과 뭐 한 2년 같이 다닐까 이런 것도 이제 감도 잡아보고 이제 이런 시간이 되는데 하지만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개강 후 수업에 필요한 개인 툴 목록이나 교재 그다음 기타 그런 준비물들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준비해야 될 툴 리스트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물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풀타임 프로그램에서 알파벳 순이니까 우드워킹은 맨 아래쯤 있겠죠? 역시 맨 아래에 있네요. 우드워킹 테크니션이 2년짜리고 그 사이 세부 전공이 하나 늘었네요. CNC라고 괜찮은 분야이긴 한데 일단 이게 아마 1년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는 우리가 이제 그 PGWP 3년짜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우드워킹 테크놀로지 옵셔널 코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3년짜리입니다. 코업이 옵셔널로 되어 있네요. 코업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워털루 대학교에서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산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중에 실제 기업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학점도 이수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캐나다에서는 일반화돼서 그 고등학생들도 코어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Q&A 들어갑니다. 2년제 우드워킹 프로그램과 3년제 우드워킹 프로그램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질문이 꽤 많았어요. 2년제와 3년제의 가장 큰 차이는 코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2년제 그러니까 이제 우드워킹 테크니션 프로그램은 이제 컬리지를 막 졸업해서 각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할 만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배운다고 한다면 3년제는 코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쌓고 보다 이제 심화된 교육을 하죠.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배우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졸업 후에는 이제 슈퍼바이저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좀 더 갖추는 그런 심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졸업하자마자 뭐 슈퍼바이저로 취직할 수는 없겠죠. 이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난 후에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건데 캐나다는 일정 수준의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위치급의 레벨로 수직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3년짜리를 일단 받아두면 배워두면 나중에 슈퍼바이저가 되거나 할 때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코업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학점도 이수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서로 이해가 맞으면 계속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 후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후 취업률을 공개할 때 코업 과정과 코업 과정이 아닌 과정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공개를 하는데 코업 쪽이 훨씬 취업률이 높게 나오죠. 95%, 뭐 98%, 뭐 그냥 9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게 코업 쪽의 취업률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등록금이 1년을 더 내야 하는데 캐네디언이면은 뭐 언제 등록금도 싸기도 하고 또 오사비다 그랜트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별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1년에 등록금만 해도 한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가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실제로 등록금이 얼마인지 보면 여기 나오네요. 자, 넌컵 같은 경우는 15,261불
1,500만 원이 넘죠. 자, 코업 과정을 볼까요? 코업 과정은 더 비싸네요. 16,148불. 뭐 환율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5,000불,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죠. 자, 이런 비용의 문제 말고도 저같이 나이 먹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살 더 먹게 되는 거죠. 누차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캐나다는 취업 시 나이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력서 보면 뭐 대충 감은 오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살 더 먹으면 뭐 나도 힘들고 일하기 나도 힘들고 또 회사도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들을 뽑지는 않겠죠. 뭐 그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노리는 분이라면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점수가 깎이니 이제 그것도 뭐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죠. 고비용의 지출과 시간, 나이의 노쇠화 뭐 이런 거를 감수하고 높은 취업률을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문제 정도 되는 뭐 그만큼 고민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상담 초기에 저의 답변은 반반이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저도 경험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겪어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저의 답변은 어떨까요? 제가 다닐 때도 동기 중에 한 명,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3년짜리 과정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동기가 4명이었는데 저희 모두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 이 친구는 이제 혼자 학교를 더 다니고 있었죠. 3년 과정을 더 다니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그냥 때려치고 그냥 취직을 해버리더라고요. 뭐 해보니 뭐 굳이 1년 더 다닐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정말 잘 생각했다 축하해줬어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장구 쳤다니까요. 게다가 이 코업이라는 게 학교가 뭐 만들어진 일자리를 학생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코업 자리를 찾아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닐 바에 아예 취직을 하지 이런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Q&A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하나하나 그 가족의 그 일생에 걸린 선택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이제 잘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할 때 뭐 2년짜리냐 3년짜리냐 뭐 어떤 과정을 선택했느냐 상관없이 한 학기 경험해보고 겨울에 다시 신청을 받아요. 근데 정정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대로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경험해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년짜리 우드워킹 테크니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올해 응시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드워킹 이제 둔 캠퍼스에 있고요. 인터내셔널은 클로즈 됐네요. 꽉 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지 애들은 뭐 열려 있고, 지금 한국에서 오실 분들이라면 올해는 늦었네요. 저희 때는 한 80명 뽑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제, 3년제 구분 없이 같이 시작을 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기를 마치고 나서 3학기부터 이제 좀 갈라져서 이제 배우는 과목도 좀 달라지고 반도 다르게 배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드워킹은 말씀드린 것처럼 둔 캠퍼스에 있어요. 자, 커네스가 컬리지는 그 캠퍼스가 6개가 있어요. 캠브리지 캠퍼스, 키치너 둔 캠퍼스, 워털루 캠퍼스, 구엘프 캠퍼스, 유니버시티 게이트라고 이제 키치너 다운타운 캠퍼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브랜포드 캠퍼스라고 이제 6개가 있는데, 대학 본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캠퍼스는 이제 키치너 둔 캠퍼스죠. 이게 메인 캠퍼스고, 제가 알고 있는 전공 하나씩만 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캠브리지가 용접이 캠브리지에 있고요. 둔 캠퍼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드워킹이 여기 있고요. 워털루 캠퍼스에는 한국 분들 많이 선호하시는 요리 관련된 전공들, 그 다음에 이제 우드워킹 말고 레노베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워털루 캠퍼스에 있고요. 구엘프 캠퍼스에는 제가 자동차 관련 전공이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있는데 뭐 이거 뭐 최근에 생긴 거라서 가본 적도 없지만 그냥 보건의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 같고, 브랜포트는 캐나다 아이스하키의 영웅 웨인 그레츠키의 마을이죠. 브랜포트 캠퍼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자, 다시 우드워킹으로 돌아가서 다른 건 그냥 다 보시면 되고, 일단 코스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입학 관련된 분들하고 한테 여쭤보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커리큘럼을 놓고 과목들을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1학년, 2학년 잠깐만. 아직 오리엔테이션 설명하던 중이었잖아요. 아직 입학 전이네요. 코스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끝나고 다시 오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모어 인포라고 보면은 여기 스튜던트 그 서플라이 툴키트라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 또 좋은 그림이 하나 있네요. 여기 코네스가 컬리지 우드워킹 센터인데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많은 설비를 갖춘 샵으로 유명합니다. 최고예요. 북미 지역에 미국, 캐나다 통틀어서. 일단 온타리오에서 넘버인 건 확실하고요. 저희 땐 기능 올림픽 참가 선수들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런 작업실을 이제 샵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뭐 헤어샵이야 뭐야 뭐 이제 이랬지만은 많이 어색했죠. 근데 뭐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샵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교과 내용 설명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툴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솔직히 저는 그 한국에서 그 목공 기술은 물론이고 이제 그 관련 용어나 연장도 전혀 몰랐어요. 뭐 망치, 톱, 대패, 끌 뭐 이 정도지 그 이상은 하나도 몰랐고 목공 기계들은 뭐 당연히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연장 리스트들은 이제 개강할 때 들고 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되어 있어도 모를 판에 그 얘네가 쓰는 연장 이름으로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이버 뭐 구글 다 뒤져가면서 이미지 찾아보고 뭐 사전 찾아보고 하면서 찾아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들고 로나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로스라는 미국 회사에 인수합병된 업체인데 뭐 하드웨어, 뭐 각종 도구, 연장, 뭐 자재 뭐 이런 거 파는 아주 큰 뭐 철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기 가가지고 그 조끼 입은 직원 붙들고 그냥 다짜고짜 학생인데 이 리스트에 있는 거 이거 연장들 다 찾아달라고 때를 써서 그렇게 해서 장만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허연 그 할머니가 챙겨주신 연장을 들고 등교를 했죠. 머시닝 수업, 그러니까 이제 실습 첫 시간에 이제 연장 검사를 하는데 펼쳐놓은 연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던 교수가 저를 보고는 이렇게 떫은 표정을 짓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고요. 로나에서 샀다고 하니까 고개를 껴뚱껴뚱 하면서 그냥 지나가긴 했어요. 근데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뭐 물론 많이 쓰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직접 겪어보면서 좋은 거 또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고르면 되니까 실제로 목록 중에 뭐 몇 번 안 쓰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일단 볼까요? 일단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개인 안전장구인데요. 얘네들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강조하거든요. 시험도 보고요. 처음 입학하고 1, 2주는 이거 세이프티만 배울 정도예요. 이제 이 아래 나오는 것들이 PPE에 해당하는 장비들인데, 세이프티 부츠 앤 슈, 안전화라고 그러죠. 그 발등에 이제 쇠가 박힌 것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웬만한 무게가 떨어져도 끄덕없을 만큼 코 쪽이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진 그런 신발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신으시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 꼭 신어야 돼요. 캐네디언 타이어, 뭐 막스, 월마트, 뭐 어디 가도 뭐 여기저기 이런 데 다 팝니다. CSA는 이거 캐나다 인증 마크고요. 웬만하면 이런 거 인증 마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이프티 글래스, 이제 그 안전 안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안전화하고 그 안경 안 쓰면 아무 데도 못 들어갑니다. 샵에도 못 들어가고, 샵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수업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꼭 안전화, 안경 이거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어링 프로텍션, 이거 뭐 귀마개 이런 건데, 뭐 귀마개도 있고, 뭐 헤드셋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기계 소리나 연장 소리가 이렇게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귀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뭐 옵셔널이기도 하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는 그 매스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그때 주로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직 이제 임페리얼과 매트릭을 같이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페리얼을 쓸 때 이 분수 계산할 일이 엄청 많아요. 캐나다는 그래도 이제 매트릭, 그러니까 이제 미터법을 공용화하기라도 했지만, 미국은 아직 그 인치, 마일, 뭐 파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임페리얼인데, 아무튼 뭐 하여튼 저는 이 계산기로 그 딴 건 모르겠고 분수 계산 덕을 봤어요. 그냥 분수 이렇게 딱 쳐넣어서 바로바로 분수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하다간 이거 뭐 날밤 새겠는데, 이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터법하고 인치법 같이 쓸 수 있는 줄자, 중요해요. 이거 학기 시작과 함께 이거 변환하는 거 이거 합니다. 이거 같이 표기된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스크래퍼 이거 뭐 글게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 그냥 대패, 끌이죠. 끌, 쿼터 인치, 하프 인치, 3쿼터 이거 뭐 종류대로 그 도브테일 쏘 이거 얇은 그 이쁘게 생긴 톱 같은 거 있어요. 이거 학기 시작하자마자 1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이거 씁니다. 이거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직각자 45도 같이 있는 자 있어요. 이렇게 제가 편집할 때 그 이미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샤프닝 스톤, 예, 이거 숫돌, 망치, 다음은 스크류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죠. 우리 도라이버. 로버스는 그 나사 대가리가 네모난 거.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는 십자, 슬럿은 일자 드라이버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길이별로, 굵기별로 준비하시면 되고, 드라이버 빌 러버스, 예, 이거 뭐 비트에 드라이버 빗이에요. 비트가 많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1과 4분의 1 퍼티 나이프, 뭐 그 다음에 유틸리티 나이프, 칼이에요. 뭐 다용도 칼인데 어디 가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드릴빗, 클램프, 이거 젬세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톱질이나 뭐 못질이나 이런 거 할 때 고정시키고 잡아주는 거 C 클램프예요. C자로 생긴 클램프. 요거 8기가 32가 USB 드라이브. 뭐 이거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USB 드라이브가 CAD나 인벤터 이런 거 배울 때 꼭 필요합니다. CAD나 이따 교과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CAD가 2학기 배우고 인벤터 1학기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 가서도 또 다른 거 캐비넷 비전이나 뭐 이런 거 CNC 이런 거 배울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USB 뭐 없는 분 없으니까 이거 뭐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포터블 툴박스. 예, 툴박스. 이 연장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툴박스 공구함이 있어야죠. 이거 샵에 복원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물쇠 달 수 있는 걸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퀴 달린 게 많이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 알렌키. 이거 알렌키 돌리는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이미지 첨부할게요. 버니어 캘리퍼스. 이것도 학기 초에 테스트 합니다. 요것도 이미지 올릴게요. 그 다음에 펀치셋, 네일 펀치셋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렌치, 스크래퍼, 이런 게 우리 때는 없었는데 많이 늘었네요. 이거 우리 롱로즈 플라이어라고 그러죠. 그런 플라이어들,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카운터 싱크빗, 움푹 들어간 못 담게 하는 파주는 그런 빗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관련된 빗이고, 이것도 이제 힌지 같은 거 박을 때 이렇게 위치 잡아주는 도와주는 장비들이죠. 다음에 사이드 커팅 플라이어, 이거 우리 니버라 그러나? 이런 플라이어 이런 게 많아졌네. 우리 때는 없었는데. 채널락 플라이어, 채널락 이런 거 왜 필요하지? 필요하니까 일단 얘기하겠죠. 가져오라고 하겠으니까 알아서 챙기시면 되고, 고무망치, 이 정도 필요하다고 여기 언급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준비하려면 로나나 요즘 이제 로스, 홈 하드웨어, 홈디포, 뭐 캐디언 타이어 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친 워털리 지역에 그 전문 목공 관련된 전문샵이 있어요. 리벨이라고 커네스터가 뭐 있는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정말 품질 좋고 비싸지만 품질 좋고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 파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살 수 있는 데는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모든 영수증을 일단 버리지 말고 꼭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하실 거예요. 아마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선생님이 일단 검사를 쭉 한 후에 잘못 사거나 맞지 않는 것들은 이제 교환하거나 리펀드 할 수 있어요. 캐나다는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을 해주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뭐 얘네 환불이고 뭐 없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꼭 있어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 꼭 버리지 말고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개인 준비 연장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원래 이번 시간에 4학기 동안 배우는 그 수업 내용 Q&A 하고 이걸 다 끝낼 예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네요, 이거. 뭐 그래도 천천히 그냥 한 번씩 정리해 보렵니다. 한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내용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교재도 사야 하는데 이 군내 서점에 있으니까 뭐 구입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 사이에 교재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보니까 몇몇 선생님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바뀌면 교재도 바뀔 수 있죠. 근데 뭐 아무튼 뭐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런 책들인데 이론 시간에 배우는 교재입니다. 뭐 메테리얼이나 뭐 이론 시간에 배우는 교재인데 교재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전공이에요. 그래서 뭐 큰 부담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학기 초에 시험도 보고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하니까 참고는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전 책 욕심이 좀 있어서 다 샀고, 또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이제 한국 책도 몇 권 샀어요. 그리고 옆에 흐르던 동영상들 보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죠. 다음 시간에는 여자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